안녕하세요. 저는 경력단절이 경력인 경력단절 8년차 남매맘 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 일단 저에게 경력단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숨기고 싶은 거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제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제 경력단절에 공백력이란 이름을 붙이고 좀 더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저희 동료분께 제안을 했고요. 이 팟캐스트 공백력은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자라고 있었던 우리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론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돌보고 또 버티고 선택하고 연결하고 있었던 것들, 그 시간들을 공백력이라고 부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12주 동안 저처럼 이런 공백의 시간을 지내오신 분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힘을 발견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대망의 첫 시작, 첫 시간을 여정의 시작부터 함께 해준 저희 두 동료인 수달님과 에베네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저희는 3년 전부터 각자 다른 이유로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 경력보유 여성으로서 경력보유 여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자 라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온 팀이고 우리 스타트업 한걸음랩의 공동 창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샵, 워크북, 뭐 툴킷, 웹사이트까지 우리의 공백을 커리어 자산으로 바꾸는 도구들을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그런 우리 셋이 오늘은 공백력을 주제로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우리에겐 공백력이 있어요. 이걸로 우리 해봐요.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베네셀님? 처음에 이제 공백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서, 새로운 단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 안에 이제 뜻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공백이라는 거는 좀 공허하고 무의미한 느낌이 드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힘력자를 붙여가지고 공백력? 이게 어떤 좀 힘 있는 어떤 역동성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새로운 단어의 어떤 힘을 좀 전달받았다고 할까나? 네. 다행이네요. 제가 원했던 그런 의미를 받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엔 수달님? 네. 저도 공백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와닿기보다는 이제 공백 기간의 힘? 이런 뜻인가? 라고 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공백이 뭐지? 에 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취업 공백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활동에 대한 공백을 말하는 것일까? 취업 공백이라면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건가? 돈을 벌지 음, 않으면 일이 아닌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좀 이렇게 평범한 회사 생활 같은 음, 일이 아닌 걸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하는 일을 했다면 음, 이건 공백인가 아닌가? 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인터뷰 약속을 잡아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인터뷰하고 FGI를 했으면 이거는 일을 한 음, 건가 아닌가? 그리고 뭐 아니면 일을 아예 한 게 아니라 뭐 축제 모니터링을 해서 뭐 가끔씩 뭐 한 건에 얼마 뭐 이렇게 받았다면 이거는 뭐지? 일을 한 건가 아닌가?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 수익은 나지 않지만 뭐 유튜브나 막 이런 걸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일인가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 한걸음랩도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출근도 하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매일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아직 수익은 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은 나는 공백 기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좀 음,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어, 저는 처음에 사실 크게 이 공백에 대해서 막 정의를 내리고 얘기를 했던 거는 아니고, 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다, 경력 보유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를 좀 다른 정의로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경력을 기준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마치 그렇게 증빙할 수 없는 나는 뭔가 그러면 제대로 살아오지 않은 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반항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공백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아, 공백이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공백에서 난 힘을 얻었다? 여기서 나는 힘을 발견했다? 이걸로 난 지금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반항기가 다분히 들어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조금 더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싶다라는 니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주제로 팟캐스트를 하게 될 줄 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 진짜? 아, 저는 언젠가 팟캐스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주제로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제로 팟캐스트 한다니까 어떠세요? 어떨 것 저는 같아요? 팟캐스트 자체가 너무 새로워. 저는 생각지 못했던 음, 거라. 근데 이제 공백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텐데 또 이렇게 초대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고 또 서로 공감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런 공백에 힘이 있다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줄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을 막 이 자리를 기다린 거 마냥. 그러니까 수달님은 어때요? 저는 팟캐스트 자체가 막 익숙하지 않아서 음, 라디오는 가끔 듣는데 음, 팟캐스트가 뭐지? 이런 상태이기도 음, 하고 그리고 제가 막 말을 막 많이 하는 편이지 않기도 하고 막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음.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윤주님이 팟캐스트에 대한 그런 열정을 막 보이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같이 해야겠다 이런 감사합니다. 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자체를 막 엄청 많이 듣지는 않지만, 팟캐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로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저렇게 길게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또 막 댓글로 사람들이, 아, 이랬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광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팟캐스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늘 우리 공백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설득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우리 엄청 열심히 살았고 대단해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거기서 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뭘까를 엄청 오래도록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팟캐스트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좀 해보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12주 동안 우리 열심히 정말 이거 첫 시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백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자 어떤 공백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였고 그 시기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혹은 뭐 지금도 공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고 싶으신가요? 말씀 제가 말씀 잘하시는 네. 분이야.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이제 공백이라고 하면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한창 활발하게 그 활동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덜컥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은 그 암이 걸려서 이제 항암을 하는데 6차 항암 동안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항암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1차를 하고 난 이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제가 마음은 원효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도저히 그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어떤
그 항암 치료 이후 그다음에 또 항암 끝내고 난 다음에서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 한 2, 3년 동안은 이제 공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명 자기 돌봄의 공백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 공백에 있을 때 좀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음, 제가 원치 않은 공백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 모든 일들이 다 스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올라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의 이제 기질이 좀 발동된 거죠. 저는 좀 굉장히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를 찾아내자, 음, 유익한 거를 찾아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니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음,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이 시간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좀 곰곰이 좀 음, 성찰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음, 됐고, 그랬더니 좋은 그 의미로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자체가 공백이 저희 인생의 하나의 인터미션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너무 길가? 아니요, 아니요. 아우, 네. 이거는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네. 시간이니까 제한은 네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사실 오래도록 알고 지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음,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감사해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수달님, 저는 이제 공백이 어떤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시간을 음, 말한다고 한다면 저의 공백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해봐야 뭐 한 3, 4개월 음,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뭐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다가 결혼하고 결혼을 하면서 좀 둘이서 살 수 있는 그 조금 크기가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가려다 보니 서울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이고 음, 이제 집밖만 나가면 다 모르는 낯선 음, 공간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그냥 집안에서 거의 꼼짝없이 그냥 푹 쉰 기간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그냥 마냥 쉬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 게 또 제 성향 자체가 음, 이제 뭘 자꾸 찾는 성향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 없이 드라마 보고 뭐 영화 음, 보고 그동안 못했던 뭐 유튜브도 한참 보고 하루 음, 종일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한 몇 주 지나니까 볼 거 다 봤고 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자꾸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음, 보니까 제가 바라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씨앗만 보면 무조건 싹을 틔우고 와, 싶어 하는 그런 진짜 좀 병이 대박이야. 생겨가지고 파프리카를 막 썰다가 그 씨앗만 보면 다 모아놓고 진짜요? 막 그 과일을 먹다가도 막 이렇게 다 씨앗만 보면 모아놓고 딸기씨 다 빼가지고 막 이걸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거의 새싹이 거의 100개도 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대박.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온 집안의 창가와 베란다에 다 식물들로 가득 찼던 그래서 이걸 쉬었다고 할 수 있나 매일매일 흙을 맞아. 파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시기에 뭔가 저는 내가 음, 진짜 다른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음, 바라 씨앗을 발화시키는 거에 온전히 집중해 본 오,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같은 공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서로 다른 경험들이 나오니까 음, 또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그때가 막 거의 막달이었어요. 제가 한 8개월쯤 졸업을 했으니까 아기를 이제 9개월 차에 신랑 회사 근처로, 신랑 회사가 이제 경기도 쪽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이제 아기 낳으면 난 교육을 전공을 했으니까 아이와 관련된 교육 일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기를 처음 키워봤고 막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제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정신없이 그냥 아기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바로 또 생겨가지고
이제 두 명을 키우느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되게 어,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전 그때 나지막이 그냥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이 키우는 거 뭐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키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 키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때 아이가 신랑을 더 좋아했어요. 제가 온전히 한쪽에 애랑 있는데 신랑을 더 좋아하니까 이건 뭐지? 내가 내 온 시간을 너한테 다 묻고 있는데 왜 신랑을 더 좋아하는 거지? 막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냥 나도 일을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변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너무 황무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이제 신랑이랑 같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또 전업주부셨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저하고 일을 시작하는 걸 미루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안 한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공백의 시기는 뭔가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며 고민하고 불안에 떨었던 그랬던 시기 같아요. 네. 각자의 어떤 그런 공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시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말했을 때 또는 뭔가 말을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뭐 그런 상황이나 게 궁금해요. 에베네젤님. 계속 우리의 첫 투자 계속 막. 저는 이제 어떤 경력이 단절된 한 처음 한 2, 3년 동안의 어떤 이렇게 몸의 어떤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온전히 쓰는 시간이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음, 당연히 쉬어야 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다 이렇게 보편적인 정서가. 근데 이제 3년이 좀 넘고 4년이 넘고 계속 이렇게 음, 시간이 되고 올해가 제가 5년째 되는 날이고 되는 해고 그래서 이제 관해라고 해가지고 암이 이제 그거를 이제 5년의 주기로 이제 마무리되는 올해가 그런 해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암이 재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산적 특례라고 봤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딱 받을 수 있는 음, 그래서 끝나는 한에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만 안심하는 그런 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공백 기간에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쟤는 뭔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또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눈치도 좀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음, 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면서의 어떤 그 답답한 부분들이라든지 음, 이렇게 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음,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뭐 찾아다니면서 뭐 다 저는요 지금 항암 중에 있어서 뭐 치료받고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이게 항암 치유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계속 왜 모자를 쓰시냐고 주위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모자를 너무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음, 이런저런 또 뭐 다 설명하자면 또 힘드니까 음, 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음, 않아 않았었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맞아요. 그나마 진짜. 그리고 좀 다행히. 이렇게 패션 센스 있으셔서. 너무 잘 어울려. 자연스럽고 뭔가 이뻐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수달님은요? 저는 공백의 시기가 짧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말하는데 주저하거나 뭐 이런 음, 거는 잘 모르겠다 이기는 한데 이제 그 공백의 시간 동안에 음, 제가 공백이라고 느끼는 거는 음. 뭔가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내가 지금 되게 사회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내가 사회랑 점점 음, 동떨어져 가고 있는 것 음,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해본 경험들이 뭔가 이게 다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익숙했던 것들이 점점 낯설어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동안에. 그래서,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진짜 신랑 회사 주변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는 이제 신랑이랑 연애할 때 다녀서 익숙한 것만 있지 사실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어가지고 그게 좀 음, 낯설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아이랑만 있고 이제 신랑 오면 신랑이랑 드디어 어른과 이야기했고 이런 날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아이를 데리고 뭐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도 잘 말을 못 걸어요. 다른 애기들은 칭찬하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보통은 엄마 이제 뭐 조동 뭐 조리원 동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낳은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리원 동기도 없었고 첫째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랑 제 친한 친구들이랑 카톡이나 하지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 다 멀리 살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되게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되게 늪 같다. 나의 음, 공백의 시기는. 왜냐면 이게 생각은 계속 해요. 전 생각이 되게 많은 엠프피라, 인프피 막 이래가지고 상상을 엄청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일을 저렇게 해볼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액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는 싶다고 생각하면서 왜 난 계속 못하지? 난 되게 게으르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인가 봐,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게 이제 자신감 없는 게 계속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싶기는 한데 뭐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 집이 늪처럼 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붙잡혀 있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 시기가 길어지면 음, 내가 되게 맞아요, 맞아요. 이상해질 것 같다? 막 이런 에, 생각들이 에, 에, 좀 들었어요. 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시간이 각각 있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뭔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발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주자. 저도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힘든 시간인 것 처음에는 아까 음, 전에도 음, 음, 음. 말씀드렸듯이 좀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느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아까 노력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의미를 찾은 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저희 인생의 이 시간은 인터미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연 중에 그 전반기에 이제 그 역이 끝나면 한 20분 정도 이게 쉬는 시간이 인터미션이고, 그다음에 후반 그 막이 오르기 전에까지 이제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을 봤을 때 이 공백의 전 시간에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공백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제가 다시 그 시간을 되게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암이 생긴 거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제 몸을 좀 음, 귀하게, 소중하게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밤을 새면서 막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 저한테는 암덩어리가 생길 만큼의 엄청 안 좋은 저희 생활이었다는 거를 또 깨닫고, 이제 요즘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래도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음, 네,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하고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또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거나 이러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 또 이제 그 공백기 안에서 제가 또 그 전에 좀 누리지 못했던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는 이렇게 바다도 특히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일에 빠져서 잘 못 갔던 것들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힐링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또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같은 이제 그 동명상련회 같은 암 환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같이 함께 여행도 가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암이 걸려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진짜요. 안 그래서 큰일 뻔했다. 아니면 그냥 제가 후반전을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복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 제가 못 누렸던 것들을 누리면서, 와, 내가 암이 걸려서 너가 이런 걸 누리는구나, 라는 또 감사함이 또 막 계속 올라왔던, 심지어 그런 경험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랬죠. 근데 솔직히 우리 셋이 산책 가거나 음. 그러면 우리 에베네셀님이 거의 날라다니시잖아요. 체력 수달님과 저는 계속 언제까지 그걸 안고 싶다 생각할 때 이제 에베네셀님은 와 그때가 에너지가 항상 그런 긍정적인 기운과 그런 걸 많이 받아요. 음. 너무 멋지요. 진짜 대박이다. 그 수달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공백기 전에는 음.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자고 싶다. 맞아 맞아. 자고 싶다. 뭐 이런 눈 생각. 떠질 때까지 자고 싶다. 네,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서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해보니까 나는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를 깨달은 거죠. 이거는 잠시일 뿐이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어디에 파고들고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음. 네, 그런 걸 깨달아서 지금은 뭔가 지금도 뭐 맨날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맨날 맨땅 헤딩하고 저희 그러잖아요. 맞아요. 맨땅 그러면서 헤딩 전문. 음, 그래서 이게 맞나?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나는 그냥 타고났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일을 벌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 열심히 이런저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 키우고 나면 힘드니까 음, 전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종류별로 막 영드, 중드, 미드, 뭐 일드 싹 다 막 종류별로 다 본단 말이죠. 한드 막 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보고 나면 되게 재밌고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만 지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싫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데 내가 불만 가지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불만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너가 너무 아깝다. 아까우니까 뭐라도 해봐라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전에는 제가 저 스스로를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 뭐 애들 클 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계속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친구한테 듣자마자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도 해봐야겠다 했을 때 봤던 게 이제 우리 만났던 루트 임팩트의 리부트 캠프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안 낼 뻔했어요. 못 낼 뻔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떨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워낙 떨어졌던 취업 준비할 때 너무 떨어졌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마저 떨어지면 경력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내가 탈락을 했어? 그럼 너무 내가 막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내가 아까우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 일단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동료, 우리 수달님과 에베네셀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거기서 경력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내 능력이 막 펼쳐지는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 못 했고 그냥 뭐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했고 우리가 했던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이런 흥미가 있고 내가 이런 강점이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이제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동기를 어떻게 자극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어, 복귀하면서 나의 공백기, 늪 같던 그 공백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겼나? 나는 그때 그래도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치열하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온전히 나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공백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공백이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걸로 어떤 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뀐 걸로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공백력이라는 게 이 공백 기간에 생긴 나의 역량,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공백력이 현재 어떻게 발휘되는지, 어떻게 발휘돼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까 조금씩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예. 네, 아까 전에도 얘기는 했는데 이제 더 물어보시니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력의 힘이 어떻게 내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도 얘기해서 저희 그 시간이 이제 인터미션이라는 시간으로 와닿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예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화 하나가 이제 어떤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그 독수리 한 40년 정도 계속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지만 어느 순간에 이 독수리가 이렇게 숲으로 숨어드는 시간이 있다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날지 않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자신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날개 그 깃털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막 발톱과 부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발톱이 다시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냥을 못하고, 부리도 마찬가지로 먹지 못하고, 깃털도 날 수 없게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몇 개월 동안 이제, 그걸 들어가서 그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리가 새롭게 나고, 발톱도 새롭게 나고, 깃털도 새롭게 나면서 다시 자신의 그 도약하는 그 독수리로 원상 복귀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태계에서.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제 자신을 그 독수리하고 비유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프로필에도 이제 저희 비상 독수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삶에 지금 다시 내가 지금 비상하는 독수리로 날아오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공백 기간 이후에 이제 말쯤에 만났던 우리 한걸음대 멤버들과 함께 지금도 열심히 돈이 안 되는 지금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이 공백력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공백력으로 지금 이 삶을 또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한창 이 공백력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정현님의 에베네셀님의 공백력에 저도 막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그때 비상독수리를 처음 얘기 들었어서 저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나도 지금
또 뽑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님요? 저는 수달님요? 네. 저는 그 공백기 전에는 뭔가 내 인생에 그런 공백이 생기면 엄청나게 큰 구멍이 나는 것 같고 막 음, 큰일이 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면 지금은 좀 뭐 그게 별건가?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좀 여유가 생겼달까요? 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시다시피 두 분은 굉장한 제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매일매일 숨 쉬듯이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음, 이게 내 맘대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를 좀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좀 너무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거 계획 세워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 사이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끼워 넣어서 음, 내가 좀 활력이 돌게 만든다든지 뭔가 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잘 좀 돌아보고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 좀 삶의 여유가 음. 생긴 게 저의 공백력이 아닐까 생각을 오,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 수달님을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나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하는 거 맞아? 음, 라든지 내가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그렇게 자주 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힘들다. 너무 뭔가 힘드네? 그냥 요 정도만 이제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나지 그거를 막 파고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달님을 만나면서 그걸 저도 되게 반복적으로 음, 좀 돌아보고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된 게 있으면 좀 같은 시기가 오면 예를 들면 힘들어요 다 그래서 근데 힘든 게 요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거죠. 요걸 내가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 요렇게 바꿔볼까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걸 기억하고 이건 운동을 좀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런 수달님의 공생력도 저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공백력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저는 소진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되게 그냥 갈아서 없애면서 애들 키우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걸음랩 활동을 계속 하면서 저를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느 시기보다도 아이를 키웠던 이 몇 년 동안 제가 엄청 성장했구나라고 좀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매일 그 아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밤마다 우린 반성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굳이 애한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되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또 아침에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평화로웠는데 어떤 아침은 이제 내가 좀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애들을 막 조급하게 해야 돼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너 안 가면 지각이야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켜 보니까 성찰 능력이 엄청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맨날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를 계속 돌이켜 보면서 이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내 성찰이라는 게 엄청 고도의 사고인데 내가 그 사고가 엄청 올라갔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 애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와, 그거 진짜 내가 인생에 내 인내심을 이렇게까지 시험한 적이 있나? 난 없는 것 같아요. 애기 낳기 전에는 한 번도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고 이런 거 뭐 꼰대인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상황 아니면 근데 그러면 안 만나거나 이제 대충 넘기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어른들을 대할 때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온전히 내가 그냥 인내를 가져야 되니까 그때 진짜 인내심이 엄청 길러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아이를 돌본 시기를, 돌봄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돌봄의 경력을 줄게요 하고 뭐 성동구청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돌보는 걸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경력이라고 해도 내가 그 경력을 쓸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나의 인내심과 나의 성찰과 아니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막 의사소통 능력을 길렀던 거나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계속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백력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걸 활용해서 한 걸음 랩으로 뭔가 저같이 막 늪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열심히 살아온 그 치열한 시간 속에 여러분이 키운 능력이 있다. 그 키운 능력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뭔가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만들어 보고 이제 여러분이랑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상의 엄마들은 다 너무 그러니까요. 와, 자, 최고, 최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건너온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지 또는 이제 이 공백 이 한가운데에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건넨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마무리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또 또 저는 지금 현재 내가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잘하고 있다. 음, 정연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음,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음, 잘 견뎌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공백을 겪고 있는 우리 다른 분들, 저는 뭐 자기 돌봄 때문에 공백이 있지만, 아까 우리, 어, 햇살이에요. 햇살님, 네, 지금 햇살님이 이렇게 육아를 통해 가지고 진짜 경력 단절되신 우리 경력부 여성님 그 분들 진짜 어떤 우리 사회가 좀 여성에게 그 모든 육아와 돌봄을 다 의탁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육아는 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옆에서 볼 때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돌봄, 이런 자녀 돌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경력부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고 이제 한 걸음 랩을 시작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고 이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어, 도움이 되고 옆에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 힘든 어떤 공백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지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힘내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한걸음 랩이 그분들에게 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야, 역시 홍보 담당. 역시, 진짜 이제 다시 잘 생각하고 말해요, 이제. 부담. 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뭔가 이 시간을 되게 의미 없이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음, 굉장히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불안이 굉장히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얻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견뎌왔고 뭘 했고 거기서 내가 얻은 게 뭐고 새로운 나에 대해서 발견한 게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음,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음.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얻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꼭 한번 그 음. 시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공백력을, 각자의 공백력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아, 으쌰으쌰. 아, 저는 그때 저에게 네가 모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가 뭔가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그때 저한테는 막 내가 아이들 케어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잘 못하는 것 같다. 라는 거에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일하고 온 아빠를 더 좋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나한테는 왜 덜 그렇게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막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막 이런 거에 막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이제 과거의 저에게는 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서 서툰 거지. 뭐 누구나 그런 서툰 시기가 있는 거다.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사실 첫째를 키웠던 그 시기랑 둘째를 키웠던 시기를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첫째 때는 다 뭔지 다 모르겠고 맨날 핸드폰 붙잡고 맘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가요? 막 뭐 은가 색깔이 이런데 이거 지금 배가 아픈 건가요? 막 온갖 거를 다 거기서 얻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툴러서 그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나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다. 너는 너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다라고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왜 움직여야 하고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너는 어느 순간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사람이다를 그 힘들에 고여 있는 늪에 고여 있는 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걸음 랩도 계속 3년 동안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 했던 이유도 저처럼 그런 늪에 고여 있다고 느끼거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공백기에 계신 분들께 나를 움직이는 동기를 그 공백력으로부터 한번 같이 찾아 나가 보자. 라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좀 더 힘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 고여있던 공백 시기를 너무나도 어느 누구보다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이제 늪에서 나오는 방법을 함께 손잡고 발굴해보고 싶다. 그런 기운,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저희와 함께 아까 정현님이 뭐라고 이제 에메랄드님 뭐라고 하셨죠? 저희를 지켜봐 달라고 했나요? 이랬어요. 홍보감각이 안 그거는 됐어. 그 말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래서 늘 우리 자주 보고 맨날 이야기하는 두 분이랑 이렇게 진하게 자신의 공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터놓고 막 말을 하니까 저도 너무 기뻤고요.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씩 하시겠어요? 갑자기? 들으시는 분께 갑자기 마무리로? 어렵나? 우리 마무리 우리 한마디? 우리 햇살님의 공백력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또 피드백도 주시고 아, 아, 얼리덜리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어, 어, 패스하셔도 돼요. 네. 저는 네. 이 시간이 되게 네. 좋다. 우리 맨날 회의할 때는 음,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우리들에 대한 얘기는 음,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다. 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다라는 느낌. 네, 희망이 있어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게스트 분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외칠게요. 내 공백은 내 힘이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내 내 공백은 공백은 내 내 힘이다. 힘이다. 팟캐스트 공백력의 공백지기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